이 권위주의 좌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우리는 은연중에 보통 좌파 사람들은 굉장히 포용심이 있고, 또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뭔가 좀 넓은, 열려진 그런 오픈 마인드 같은 그런 걸 내비치지만, 이 좌파 권위주의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전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파 권위주의에 한번 이게 빠져들면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연예인이 이번에 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그 의미의 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해고됐어요. 극단에서. 그 트롯 가수 임영웅 씨가 자기 애완견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이 그럴 때냐고 막 몰려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또 여론몰이에서 비판하고 또 다른 어떤 연예인이 자기 사적인 걸 이렇게 인스타에 올렸는데 또 역시 지금이 그럴 때냐고 몰려들어서 완전히 그냥 여론몰이로 그런 비판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SNS에 내 게시물을 올리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야? 아니 계엄령이 되든 뭐가 됐든 어쨌든 나는 내 개인이 내가 뭔 게시물을 올렸으면은 그리고 그게 정치적인 게 아니야 또 무슨 자기가 난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 국가적인 상황인데 이러냐 되냐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계엄령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하면 이 사람은 반대하는구나 하고 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들이밀고 결국 해고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반대한다, 찬성한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 그게 옳다, 그러다, 어떤 비판적인 반응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좌파 권위주의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주장과 아젠다, 법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아웃. 이게 좌파 권위주의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그 기자들 중에 조금만 말 잘못했다가 해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직장에서도 조금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발언을 했다가 해고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대학에서도 조금만 어떤 백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 그 대학 교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좌파 권위주의예요. 근데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어느 때인가부터 말을 못해. 나도 오늘 내가 아주 오전 오후 내가 작심하고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내가 많이 그냥 참은 거예요. 절제한 건데 이런 얘기도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가 어떤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목회자가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지금 불타고 아마 화염병 날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게 좌파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굉장히 포용력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기들이 주장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니요 하면은 너 왜 아니야라고 바로 그냥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가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게 하고 어느 영역에서도 살 수 없게 사회적인 퇴출을 시켜버려요.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안 좋은 거를 계속해서 왜 이거를 안 좋다는 말도 이제 못해? 이런 거를 안 좋다고 얘기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난리를 치겠죠. 최근에 연예인들이 또 역시나 예상대로 우리 한국의 영화, 연극, 드라마, 탤런트들이 모여서 또 시국선언,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한다 해가지고 거의 우리 대부분의 그 이름난 또 성명서 냈어요. 그럼 난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들, 그 배우들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당신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돈과 인기와 명예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예술적 어떤 그런 하는데 당신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인 기반이 닦여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 기반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지지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 정치인을 왜 비판하냐 이게. 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단톡방에 올려진 그거 2개 보세요. 내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X에 있는 걸 내가 퍼왔어요. 그럼 난 묻고 싶어요. 당신들 이거 당신들이 영화 배우건 탤런트건 뭐건 상관없고 모델이건 상관없어. 영화 감독이건 PD건 이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럼 대응할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 좌파 권위주의자들은 하긴 또 영화판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 그렇게 안 하면은 예전에 어떤 공유 그 남자 탤런트가 전두환에 대해서 뭐 조금 옹호적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김일성 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비판받아야 될 말일까요? 아니면 칭찬받아야 될 말일까요? 난 김일성 비판하면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김일성 비판을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나 말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흔히 말하는 좌파들이 아마 또 달려들어가지고 난리를 떨겠죠.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비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 쌍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개념 있는 사람이구만. 개념 있는 사람. 역시 좀 깨어있어. 깨시민이야. 나는 내 말이 조금 더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이전에 있던 현상을 그냥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좌파 권위주의. 여러분, 좌파들은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딱 들어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권위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 어떤 언행, 기사, 드라마, 노래, 춤, 뭐든지 다 잡아내가지고 그 사람 아예 그냥 확 죽여버려요. 사회적 매장을 시킨다고. 트럼프 때도 이 직장에서 내가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 트럼프를 지지하면 직장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해고당한 일이 많았어요. 유명한 어떤 미국의 좌파 그 어떤 영화배우가 토크쇼 진행자가 우파 성향의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그 지지자들한테 무진장 욕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다음부터 내가 절대 안 그럴 테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나라도 어느덧 PC주의 좌파 권위주의가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좌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좌파 권위주의예요. 그럼 우리나라 안 그래?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내가 알기에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이승만 참 잘했다. 박정희 대통령 참 그거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보아한 바로는 엄청난 비판,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사회적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와요. 이게 좌파 권위주의예요. 이걸 근데 알면서도 시시하는 것도 알면서도 알면서도 왜? 그것도 얘기를 못 꺼내요. 좌파가 권위주의다 하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또 난리가 나요. 이건 근데 성욕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존경받고 대단한 그 좌파의 수장이라도 조금만 자기들 노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저 사람이 지금 망령이 났다느니 저게 지금 미쳤다느니 이젠 빨리 죽어야 될 때 이런 이래요. 그러니까 이 좌파 권위주의는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옛날 구소련 때도 침묵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2권.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구소련 공산주의 때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왜? 무슨 말을 하면 누가 듣고 있다가 그걸
고스란히 또 이 공산당 집에 가서 신고하면 그 사람 지도새도 모르게 저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침묵, 속삭이는 사람들 오죽하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몰래 그것도 진짜 정말 제대로 가까운 사람만. 난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다고 얘기해요. 우리 사회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모든 언론들이 다 아니 이번에 계엄령에 대해서 좀 바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이런 기사가 한 줄도 내가 못 봤다니까. 못 봤어요. 그냥 사적인 SNS나 흔히 얘기해서 우파 유튜버에서야 그렇게 하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좌파 권위주의. 이 좌파 권위주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 사회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를 내가 지금 오늘 그냥 세계관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권위주의는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 좌파 성향의 그 어떤 거기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그냥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그냥 싹 매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런 사회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삭막해지죠. 어두워지죠. 옛날 90년도나 2000년도 초반에 개그쇼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개그맨들도 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면은 여성 비하다, 외모 비하하냐, 남녀 차별하냐, 하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재밌는 시트콤 없어졌죠. 개그 콘서트 없어졌죠. 그 왜 없어지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니에요. 이 좌파 권위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비시주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뭘 말을 못해. 뭘 말만 하면 이것도 이거 잘못 말해서 이거 괜히 다들 이러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게 공적 상황에서. 아니 사적인 데서야 또 문제가 생기는 그렇겠지만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경력이 완전히 매장돼 버리면 그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왜 민주당은 이번에 중국에서 이런 평가를 냈더군요. 윤석열이는 중국을 싫어하고 일본을 좋아한다. 이런 평가를 냈어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중국을 좋아하고 일본을 싫어하는 거네. 그럼 자연히 미국도 싫어하는 거고.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이거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리를 타다 보면 결국 이게 딱 벌써 노선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나 지식인들 중에 정말 자기 소신껏 말하는 사람 있어요? 있냐고.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진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괜히 얘기했다가 여러분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 좋다. 야 우리 일본이 잘못했지 않냐? 학자가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크게 그냥 때로 달려 들어갖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야 일본이 일제시대 때 그래도 우리한테 좀 이 얘기 했다가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사회적 그 지위야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위안부에 대한 책 낸 것도 몇 년씩이나 재판 끌다가 결국 이제 어쨌든 판결 나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말하고 자유롭게 표현해서 그래 이 사람 주장이 내 마음엔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 안 들면 안 드는 거로 끝나면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입을 틀어막고 그 사람을 사회적 매장을 시키면은 그 사람의 직업을 잃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회냐 이거. 그게 정상적인 이념과 철학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겪어봐야 이게 뭔가 아니구나 알지. 남에게 돌을 던질 때는 재미있죠. 남에게 돌을 던질 때는 신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돌을 맞을 때는 어떻겠냐요.
그 기분과 그 상처는, 그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이 좌파 권위주의가 들어서면 자기들도 살기 힘들어. 속으로는 자기들도 숨 쉬면서 살기 힘든다는 걸 알지만 돌아갈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이. 네, 너무 깊이 와버려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자유를 추구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원래 자유로운 존재인데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다고요. 물론 그건 선한 자유겠죠. 근데 이 땅의 악한 자들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계속 없애는 거야. 계속. 너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너 이런 주장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뭘 말을 못해, 말을 하면 막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봐요. 계엄에 대해서 그래도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방송이나 기자나 언론들이 왜 이런 말을 안 하냐고, 왜. 아니, 계엄이 옳다, 틀리다. 왜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왜 서로 토론도 못하고, 언론도 못 내고, 그냥 막,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인식을 해서, 이런 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 꽉 닫고 있으면서, 그 교회 가서도, 이거 내가 민주당 욕하면 또 욕하겠지? 또, 내가 또 우파면 또 이거 우리 교인들이 날 또 어떻게 볼까? 이런 눈치를 만약에 본다거나, 또 반대로, 내가 민주당 지지해요. 그러면은, 또 주변에는 또 우파가 또 날 또,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라. 그러니까 나는 가장 좋은 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설령 인정을 안 해도 제발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생매장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회나 이 세상이 어느 선이 있잖아요. 이 이상 나가면 이 사회나 국가가 무너진다. 그 선은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선을 막 넘는 어떤 집단들, 이번에 간첩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산업 스파이들이 마음껏 우리나라 기업 빼가서 우리나라 기업 망하고, 삼성 망하고, LG 망하고, 현대 망하면 그렇게 대기업 좋아하는 서울대, 이 연고대 공부 잘해서 피땀 흘려서 좋은 대학 나온 그 애들은 어디 가서 취업할까요? 외국 가서 해야 될까요? 외국에도 머리 좋은 애들 많아요. 굳이 우리나라 애들 필요 없어요. 그럼 간첩법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대학 보냈는데 나와보니까 기업이 망해버렸네. 기업이 2류, 3류가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근데 그런 것도 개정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어제 그 대학교 학생들이 그런 걸 좀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나 좀 알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소설가가 말한 대로 모순이 간뜩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 모순을 자꾸 이렇게 풀어가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진짜 내가 늘 하는 말처럼 원숭이 새끼도 아니고, 원숭이가 차라리 더 낫겠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일을 그냥 단순히 그냥 계엄이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게 또 얼마나 또 이 사회와 또 사람들을 또 얼마나 어떤 식으로 압박과 압력과 통제, 이런 좌파 권위주의가 또 뭔 영예까지 또 얼마나 했을까. 이거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 멀지 않아 이제 곧 상관해야 될 거예요. 곡소리가 날 거라고. 곧 있으면 자기 자식한테나 자기에게나 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오늘도 내가 다른 교회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만사 태평이더만 만사.
난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서 세상에 너무 관여한 건지 참 그래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건지 어떤 게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를 우리가 지금 시기에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온전치 못한 바르지 못한 정치 세력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체제가 우리를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